새벽 2시 비번이던 간호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환자가 그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장. 아들 몰래 환자로 위장해 아들의 여자친구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명성대학병원. 이른 아침 병원장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존경받는 의료인 지역사회 공헌상 같은 상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석 원장은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정장 차림의 그는 언제나 단정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을 이끌어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의대를 갓 졸업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강민석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강민석은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강민석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순탄했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30대에 이미 과장이 되었습니다. 40대에는 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되었고 병원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키워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료계에서 존경받았고 병원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강민석에게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한 명. 그녀는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강민석에게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강민석은 그녀와 결혼했고 곧 아들 강준혁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민석은 열심히 일했고 아내는 아들을 돌보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점점 커지고 강민석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사교 모임. 그녀는 원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더 비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돈벌이 기계예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결국 10년 전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큰 돈을 챙겨 떠났고 강민석은 아들 준혁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강민석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특히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 곁에 다가오는 이들을 그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계산이 있다고. 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승진과 연봉을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척하지만 결국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노리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 전체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 인턴 강준혁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강준혁은 아버지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밝고 순수한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의심하지 않는, 아직 상처받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강민석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착하게 자랐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선배들에게 예의 바랐습니다. 강민석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너무 착해서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속을까봐. 준혁아, 내가 요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준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 네.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이름은 서지우고요. 서지우? 강민석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봤고 그녀의 인사 기록 카드도 확인했습니다. 네. 신규 간호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성실하게 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준혁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원장 아들인 거 알고 있나? 네, 알아요. 처음부터? 아니요.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 알게 됐어요. 제가 먼저 말했고요. 강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 그 시간이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알고 나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척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알게 되는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들. 특히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간호사들. 환자인 척하다가 소송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 아버지,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우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제가 실수해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내가 뭘 알아? 강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위선을 떨 수 있는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 있는지. 아버지는 왜 항상 사람을 의심하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답답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랑 다른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지우를 만나보시기만 하면 아실 거예요. 강민석은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도 저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었습니다. 순수하게 의심 없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으로. 그리고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나가봐라. 일 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강민석의 목소리에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단호함이 담겼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강민석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에 탄 노인 환자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환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강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지우 간호사의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나이 26세, 지방전문대 간호학과 출신, 가족관계는 어머니 한 분, 명성대학병원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지 6개월째, 근무평가는 우수, 환자 만족도 높음, 지각이나 결근 없음, 평범한 배경, 특별할 것 없는 이력.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모습은 다를 수 있지. 강민석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다른 병원 원장인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최 교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날 저녁 강민석은 최 교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 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아, 자네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 최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준혁이가 너무 순진해. 하지만 말기 암 환자로 위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들키면 어떡하려고? 안 들켜. 자네 병원 명의로 차트 만들어주고 가명으로 입원하면 돼. 강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름은 강봉석. 무연고 독거노인. 말기 폐암 환자. 그렇게 해줘. 최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도와주지. 하지만 조심해. 의료진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괜찮아. 나는 30년간 환자들을 봐왔어. 환자 연기쯤이야. 3일 후 명성대학병원 7층 내과 병동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73세 강봉석. 말기 폐암 환자. 가족 없음. 연고자 없음.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석. 아니, 강봉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렸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환자분, 간호사 서지우입니다. 입원 절차 설명드리러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자. 단발머리에 깨끗한 얼굴. 연두색 간호복을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내 진짜 모습을 보겠다, 서지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천장, 형광등, 커튼 레일. 자신이 30년 동안 운영해온 병원이었지만 환자의 시선으로 보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희망을 품고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그들의 눈에는 이 천장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강민석은 처음으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무력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고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 정말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7시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실례합니다. 아침 인사드려요. 문이 열리고 연두색 간호복을 입은 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트와 체온계, 혈압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강민석은 일부러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우는 개의치 않는 듯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활력징후 체크할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녀는 혈압계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은 신입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친절한 것도 부드러운 것도 모두 직업상 필요한 태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세요. 체온도 괜찮고요. 서지우가 기록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미음 준비했어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다니까. 강민석은 일부러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체력이 유지되는데요. 약도 드셔야 하고요. 필요 없소. 치워주시오. 서지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군.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지우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아침 식사 다시 가져왔어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안 먹는다고 했잖소. 강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지우는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까요? 일어나시기 힘드시면. 필요 없소. 나가주시오. 목소리에 날을 세웠습니다. 거의 화를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문이 닫힌 후 살짝 고개를 돌려 쟁반을 봤습니다. 미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단은 참고 있군. 하지만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점심때도 저녁때도 똑같았습니다. 서지우는 식사를 가져왔고 강민석은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쯤 되자 강민석은 더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시오. 서지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차갑소. 미지근한 물로 바꿔주시오. 서지우는 다시 물을 바꿔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미지근하군. 차가운 걸로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지우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물을 가져올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베개가 불편하오. 다른 걸로 바꿔주시오. 서지우가 새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불편하오. 더 푹신한 걸로. 네, 금방 가져올게요. 서지우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푹신한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높이가 안 맞소. 더 낮은 걸로. 이번에도 서지우는 참을성 있게 대응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803호 환자분 진짜 까다로우시네. 지우가 몇 번째 베개 바꿔드리는 거야? 맨날 화내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러다 몸 더 안 좋아지시는 거 아니야? 지우야, 내가 담당인데 힘들겠다. 괜찮아? 괜찮아요, 언니. 환자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아프시고 외로우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서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불평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동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참는 거겠지.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민석은 계속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거부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콜벨을 눌렀습니다. 물을 달라고, 베개를 바꿔달라고, 커튼을 열어달라고, 다시 닫아달라고. 서지우는 매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얼굴에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밤 10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서지우의 근무가 끝나고 야간 당직 간호사로 교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밤 11시 그는 콜벨을 눌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목이 마르오. 물 좀 가져다 주시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당직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주시오. 차가운 건 못 마시겠소. 네. 당직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새벽 1시 강민석은 또 콜벨을 눌렀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소.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당직 간호사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갈 수 있소. 하지만 환자분 넘어지시면 괜찮다니까? 강민석은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강민석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침대가 불편하오. 높이를 조절해 주시오. 환자분,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당직 간호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 근무는 힘들었고 까다로운 환자는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니까. 강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우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언니. 평상복 차림의 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 퇴근했잖아. 왜 왔어? 연락 받았어요. 803호 환자분이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할게요. 서지우는 당직 간호사를 복도로 내보내고 강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분명 집에서 쉬고 있다가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환자분, 침대 높이 조절해 드릴게요.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 조심스럽게 침대를 조절했습니다. 천천히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강민석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새벽 2시, 비번인 시간.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여기 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자네 담당도 아닌 시간이잖소. 퇴근했으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또 근무해야 할 텐데. 서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저를 찾으신다고 해서요. 저 말고 다른 분이 오시면 불편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저는 간호사거든요. 환자분이 편안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강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지우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새벽까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침대에 누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서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조금씩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막 쉬려던 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병실에는 그녀와 강민석 둘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환자. 이런 환자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섣부르게 판단할 순 없어. 환자를 잘 돌보는 것과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야. 그녀는 착한 간호사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준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야. 새벽 4시쯤 서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석이 잠든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참을성은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다음 날 오후 강민석은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아들 준혁을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차트를 들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803호 환자가 지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입원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우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자 정보는 함부로 누설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서지우는 준혁에게 803호 환자 이야기를 했을까? 까다로운 노인 환자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소연이라도 했을까? 강민석은 간호사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지우와 준혁이 짧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미안, 오늘은 좀 바빠. 나중에 먹자.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환자분들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걱정 마. 서지우는 그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803호 환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까다로운 환자를 돌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강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803호 환자가 누군지 모르지. 서지우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환자 정보니까. 아니면 준혁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날 저녁 강민석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저녁 식사 가져왔어요. 서지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원식이 아니라 도시락이었습니다. 환자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싸온 도시락이에요. 뭐? 강민석은 놀라서 서지우를 봤습니다. 환자분이 병원 음식은 맛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서지우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집밥 냄새가 났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 음식보단 나을 거예요.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셔보세요. 강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비번에 달려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오다니. 이건 직업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배려였습니다. 이럴 필요 없소. 아니에요. 환자분이 밥을 안 드시면 제가 걱정돼요.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서지우는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제발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소박한 맛이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때요? 그냥 먹을 만하오. 강민석은 애써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서지우는 활짝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민석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느새 반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가슴 한쪽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을 느끼는 것,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는 것. 언제 이후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강민석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서지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하지만 강민석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잘 돌보는 것과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야. 그는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녀를 시험해야겠다고. 진짜 본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까다로운 환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우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그녀가 병실 문을 열었고 밤 10시 교대 시간까지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강민석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우의 모습이 연기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진심 같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환자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아침마다 서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됐어. 바람 불면 감기 걸린다고. 그럼 커튼이라도 열어드릴게요. 햇볕 쬐시는 게 좋거든요. 서지우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의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예쁘죠? 저도 출근하면서 매일 봐요. 가을이 참 좋아요. 서지우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옆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26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단풍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강민석은 그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지우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점심 식사 가져왔어요. 오늘은 미역국이랑 생선구이예요. 고맙소. 강민석은 예전과 달리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지우가 매일 가져다 준 음식 덕분에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반찬 맛있어 보이던데요. 서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그녀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해. 그날 오후 강민석은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805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강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수 환자였습니다. 78살 무연고 독거노인.
말기 간암 환자. 침대에 누운 노인은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콜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환자분. 어떻게 오셨어요? 저 환자가 아파하시는데. 아, 805 김영수 환자분이요. 지금 진통제 시간이 아니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당직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복도에 서서 805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연고 환자. 나처럼. 그때 복도 끝에서 서지우가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805 병실 앞을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서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진통제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서지우는 급히 병실을 나와 의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당직 의사 선생님이라도 불러주세요. 서지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당직 의사가 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진통제 투여 시간이 안 됐어요. 너무 자주 쓰면 내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규정상 안 됩니다. 2시간 후에 투여하세요. 당직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서지우는 805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강민석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2시간 후에 약 드릴 수 있어요. 아파. 너무 아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손 잡아드릴게요. 서지우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노인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노인은 서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지우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이마를 닦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민석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건 의무가 아니야. 저 시간에는 저 환자가 그녀의 담당도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오래 앉아 있어.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석은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저녁약 가져왔어요. 서지우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서간호사 앉으시오. 강민석이 병실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괜찮아요. 약만 드시면. 앉으라고 했소.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805 환자 돌보는 거 봤소. 아, 네. 서지우는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담당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했소? 그냥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셔서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안쓰러웠어요. 서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간호사, 네, 자네는 왜 그렇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거요? 특히 나 같은 무연고 환자들을.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연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저희 어머니랑 저밖에 없었어요. 돈도 많지 않았고요.
서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퇴근하고도 들러서 아버지 말벗이 되어주시고 어머니한테 위로의 말도 해주시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무섭다고 하니까 손 잡아주시면서 괜찮아. 아빠는 편안하게 가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민석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특히 가족 없는 분들 보면 더 신경 쓰게 돼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무서우실까 생각하게 돼요. 서지우는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분도 그래요. 가족도 없으시고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강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아버지 좋은 분이셨겠소. 강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서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사람은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좋은 가르침이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매일. 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약 드세요. 그리고 푹 쉬세요. 고맙소, 서 간호사. 서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날 밤 강민석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지우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가 간호사가 된 이유, 그리고 그녀가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 세상에는 여전히 순수한 사람이 있었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자정이 넘었을 때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 의사를 부르는 목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805 김영수 환자 상태 급변. 심박수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약 어디 있어요? 강민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의료진이 805 병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재고 확인했는데 없대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직 약사 불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적어도 30분은 걸릴 거예요. 30분? 그때까지 못 버티세요. 약국은? 다 문 닫았어요. 새벽인데 어디 열린 데가 있겠어요?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805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연락은? 무연고자예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젠장, 약만 있으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서지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녀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 가져왔어요. 지우야, 너 오늘 비번 아니었어? 선배 간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24시간 약국 갔다 왔어요. 여기요. 서지우는 약을 간호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환자에게 투약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몇 분 후 김영수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선배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지우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택시를 타고 먼 곳까지 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새벽에 24시간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서 다시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값은 어떻게 해? 선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일단 제 돈으로 샀어요. 나중에 정산하면 되죠. 지우야, 내가 환자분이 위급하신데 어떡해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죠. 서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강민석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서지우는 자신에게만 특별히 잘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그랬습니다. 특히 가족 없는 환자들, 외로운 환자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녀는 정말로 순수하게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약을 사올 정도로, 비번인 새벽에 달려올 정도로.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지. 강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소동이 진정되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우가 805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병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 간호사. 서지우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환자분, 깨어 계셨어요? 응, 오늘 정말 대단했소.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저 환자는 위험했을 거요. 서지우는 아무 말 없이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시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럼 환자분도 푹 쉬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강민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체구, 지친 걸음걸이, 하지만 꼿꼿한 어깨. 병실로 돌아온 강민석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서지우는 진심이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확실히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 준혁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해. 강민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민석은 서지우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확인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일까? 아니면 환자를 잘 돌보는 것과 사랑은 다른 문제일까? 그날 오후 강민석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면서 천천히 걷는데 806호 병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서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데요. 밤에도 자주 들러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환자분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서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간호사님, 제 마음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 어머니가 건강하게 태어나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정말이에요. 서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강민석은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서지우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빈손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803호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례금도 거절하는구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복도를 또 한 번 걷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할 겸 병원 분위기도 살필 겸 간호사 휴게실 근처를 지나다가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지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지우가 보고 있는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의 사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준혁이 환자 차트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서지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지우는 그 사진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빛이 났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멋있어. 서지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보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준혁아. 나도 힘내야지. 서지우는 사진에 손을 대며 작게 웃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일까? 저게 목적을 가진 사람의 미소일까?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지우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803호 병실로 돌아온 강민석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지우는 진심이야.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준혁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 진심이었어. 그날 밤 강민석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지우가 사례금을 거절하던 모습, 준혁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상처 때문에 순수한 사람을 의심했어.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어. 새벽 2시쯤 강민석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지우가 준혁이를 사랑하는 이유. 그게 정말 순수한 건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 다음 날 오후 강민석은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과 서지우였습니다. 강민석은 재빨리 단풍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바빠서 그래.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어떡해. 알았어. 고마워, 준혁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민석이 숨어 있는 나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응?
나, 내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거 아직도 떨려. 서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무섭진 않아. 무서운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서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원장님이 날 어떻게 보실지. 신입 간호사가 원장님 아들이랑 사귄다고 하면 분명 의심하실 것 같아. 뭔가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실까봐. 준혁은 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내 아버지는 힘든 시간을 겪으셨잖아. 사람을 믿기 어려우실 거야. 서지우의 목소리는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천천히 보여드릴 거야. 내가 진심이라는 걸.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지우야. 준혁아, 난 내가 원장님 아들이어서 사귀는 거 아니야. 서지우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야. 환자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후배들 챙겨주고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좋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환자분들한테 웃어주는 모습, 할머니한테 전화할 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 그런 내 모습이 좋아서 사귀는 거야. 준혁은 서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믿어줘서. 강민석은 나무 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원장님 아들이어서 사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좋아서야. 서지우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심이었구나. 정말 진심이었어. 강민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게 쌓아올린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준혁아. 그리고 서지우. 자네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오. 준혁과 서지우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석은 나무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야. 그날 저녁 강민석은 오랜 친구 최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이제 퇴원할게. 벌써? 원장, 자네 테스트는 끝났나? 응, 끝났어.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짜 의료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 다행이군. 자네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만. 나는 내 상처 때문에 순수한 사람을 의심했어. 진심을 의심했어.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언제 퇴원할 건가? 내일 아침에. 그리고 바로 진실을 밝힐 거야. 준혁이한테? 응. 그리고 서지우한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한다는 걸 말해야 해. 좋은 결정이야. 자네가 변했구만. 사람은 변할 수 있더군. 진심을 만나면. 전화를 끊고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강민석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지우,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했소. 하지만 이제 자네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소.
강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은 병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원장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로 지냈던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무력한 순간들, 서지우가 건네준 따뜻한 도시락, 새벽에 약을 사러 달려가던 그녀의 뒷모습.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었어. 진심이라는 것을, 헌신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강민석은 준혁을 병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강민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서지우 간호사와는 잘 지내고 있나? 준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서지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구나. 아버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다오.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생각을 좀 바꿨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며 살았던 것 같구나. 이제는 좀 믿어보려고 해.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서지우와 함께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지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지우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지우 간호사. 네, 원장님. 서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개 들어보게. 서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분? 그래, 나야. 강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03호 강봉석 환자분이? 정확히는 강민석이지. 강봉석은 가명이었네. 준혁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한 달 전에 말기 암 환자로 위장해서 우리 병원에 입원했었어. 803호 병실에. 강민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우 간호사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서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 다 봤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 같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시험했지.
강민석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서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까지 절 못 믿으셨어요? 미안하네. 강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통과를 넘어섰지. 자네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 원장님, 나는 3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네. 강민석은 서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으로 친절한 사람,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 내 아내도 그랬지. 처음에는 진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돈과 지위를 원했던 거였어.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지. 특히 내 아들 주변 사람들을. 또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서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강민석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까다롭게 굴어도 참을성 있게 대했지. 비번인데도 달려왔고 새벽까지 옆에 있어줬어. 매일 정성껏 챙겨줬고 다른 환자를 위해 자기 돈으로 약을 사기까지 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더군. 원장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어. 정원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네. 서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그 마음이 진짜야. 강민석은 서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진짜 의료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30년간 찾던 그런 사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들, 잘 부탁하네. 서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준혁이를 정말 잘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다가 서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서 간호사, 자네가 매일 싸온 도시락 정말 맛있었네. 준혁이는 행복하겠어. 서지우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원장님.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자네 환자들 돌보는 건 좋지만 자네 건강도 챙기게. 무리하지 말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석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준혁이 어머니가 쓰던 반지였네. 이혼할 때 남겨두고 간 거야. 그는 상자를 서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새 출발의 의미로 자네에게 주고 싶네. 이 반지의 새로운 의미를 담아주게. 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자네라면 괜찮네. 자네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병원장실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석은 혼자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늘 안을 떨어졌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배신당할까봐 무섭지. 멀리서 준혁과 서지우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가을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어야 할 때가 있어.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믿어봐야 할 때가. 강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용기만 있다면. 강민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의사의 모습. 미안하구나. 너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어.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석양이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병원 건물이 노을빛으로 빛났습니다. 준혁과 서지우가 그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 좋지. 강민석은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정원을 지나 병원을 나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민석은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믿고 서로를 아끼고 함께 웃는 것. 몇 달 후 준혁과 서지우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왔고 서지우의 어머니도 왔습니다. 환자였던 김영수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강민석은 단상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지만 며느리 서지우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진심 어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준혁이를 잘 부탁한다. 서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강민석은 혼자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시절 자신의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너를 숨기지 않을 거야.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볼게.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강민석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사랑은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리고 상처는 언젠가 치유된다는 것을 강민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강민석은 의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서지우와 준혁의 사랑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진심 어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